안녕하세요. 당신의 정보 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정말 눈에 띄는 실적 성장으로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바로 선박 엔진 부품 전문 기업 케이프인데요. 네, 케이프. 오늘 당신이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케이프라는 기업을 투자자의 시선으로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 넘어서 재무 상태의 건전성, 또 사업의 핵심 경쟁력, 미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도 중요하죠. 네, 그리고 리스크 요인까지 꼼꼼하게 봐야죠. 맞습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잠재적 위험 요인들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게 해외에도 케이프라는 이름의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혼동하지 않도록 오늘 저희가 다룰 곳은 한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 코드 064820 바로 그 케이프라는 점 이거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네, 064820 케이프입니다. 당신만을 위한 맞춤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케이프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그 본질부터 짚어보죠. 꽤 역사가 깊은 기업이네요. 1983년에 설립됐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된 기업이죠. 핵심 사업은 대형 선박 엔진의 심장 보화도 같은 실린더 라이너 제조라고요? 네, 실린더 라이너가 주력 제품입니다. 이게 새로 만드는 배에 들어가는 부품뿐 아니라 이미 운항 중인 선박의 교체형 부품? 그러니까 AS 시장까지 담당하고 있고요. 그렇죠. 신조선용이랑 AS용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네, BMW나 술저 같은 다양한 타입의 엔진에 맞는 제품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네, 엔진 타입별로 다 대응이 가능하고요. 고객사 리스트를 보니까 두산 엔진, 중국의 엔진 메이커들, 또 바르질라, STX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쭉 있네요. 네, 주요 메이저 엔진 메이커들이 다 고객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서 케이프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하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입니다. 기술력과 생산 시스템이요? 네, 소재 생산부터 가공, 최종 검수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일괄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 경쟁력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기술 노하우는 기본이고 원자재 투입을 최적화하는 공정 개선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했어요. 원가 경쟁력도 중요하죠? 그럼요. 이 덕분에 동아기공 같은 경쟁사들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고히 지키고 있는 거죠. 단순히 부품을 잘 만드는 걸 넘어서 효율성과 기술력으로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과 효율성, 중요한 포인트네요. 근데 이 회사가 최근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실적이죠. 네, 맞습니다. 실적이 정말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던데요. 네, 정말 놀라운 숫자들입니다.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 보면요. 매출액이 3,1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39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91억 원. 이게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87.3%나 증가한 수치예요. 네, 엄청난 성장세죠? 특히 2분기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더 극적인데요. 2분기 매출은 1,6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5% 늘었고 영업이익은 348억 원. 이게 자그마치 220.7%. 네, 220%. 그러니까 3배 이상 폭증한 거죠. 3배 이상이요. 야. 여기서 근데 가장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보자면요. 2025년 상반기 6개월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 391억 원이 이미 2024년 한 해 전체 예상치였던 390억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네, 반년 만에요. 네, 불과 반년 만에 1년치 목표를 달성한 셈이죠. 와.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22년 연간 영업이익이 한 24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24억 원. 그거랑 비교하면 이건 16배 이상 뛰어오른 거니까 그야말로 폭발적인 턴어라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폭발적이네요. 이런 극적인 성장은 역시 핵심 사업인 조선 기자재 부문의 업황 개선하고 수주 증가, 그리고 또 자회사인 케이프투자증권의 실적 개선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자회사 실적도 좋아졌군요. 네, 단순히 실적이 좋아진 걸 넘어서 회사의 체질 자체가 아주 강하게 개선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반년 만에 연간 목표 초과 달성이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그럼 회사의 재무 상태는 과연 튼튼할까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당연히 체크해야죠. 그리고 현재 주가는
이런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또 핵심이죠. 밸류에이션. 자료를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은 약 3,035억 원 수준입니다. 네, 3천억 원대. 2024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54.24%. 이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죠? 네, 맞습니다. 구채 비율 100% 미만이면 보통 양호하다고 보니까 54%면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 그러니까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는 159.17%로 우수하다고 나와 있네요. 네, 유동 비율도 100% 이상이면 양호, 150% 넘으면 우수하다고 보는데 159%니까 좋네요. 재무 구조 자체는 꽤 탄탄해 보이네요. 그리고 베타 값이 0.70949라고 나오는데 이건 시장 전체 움직임보다 주가가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뭐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베타 값이 1보다 작다는 건 시장 평균 변동성보다 낮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즉, 시장이 1% 움직일 때 케이프 주가는 평균적으로 약 0.71% 정도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안정성도 있군요. 재무 건전성도 양호한 편이고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 지표입니다. 밸류에이션. 네. 2024년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약 8.5배,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약 0.95배 수준으로 나옵니다. PER 8.5배, PBR 0.95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PER 8.5배라는 건 현재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8.5년치 정도에 해당한다는 의미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시장 평균이나 유사업종하고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낮다고요? 네, 특히 PBR이 1배 미만인 0.95배라는 건 현재 주가가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싸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ROE는 18.28%로 상당히 높아요. ROE 18%면 높은 거죠? 네, 아주 우수한 수준이죠. 자기 돈으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돈은 잘 버는데 주가는 아직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시 말해 저평가 상태일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와, 저평가 매력까지? 배당 수익률도 약 2.7% 정도로 안정적인 편이고요. 배당도 주고요. 네. 참고로 메리츠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1,000원으로 제시하면서 매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도 있군요. 물론 일부 좀 과거 자료에서는 2024년 매출 감소 전망이나 다른 PER 비율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지금 2025년 상반기에 이런 폭발적인 실적 개선세를 고려하면 현재는 저평가 국면이라는 분석에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좋은 실적과 저평가 매력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앞으로 케이프를 더 성장시킬 동력은 무엇이고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성장 동력을 봐야죠. 우선 본업인 조선업 자체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하셨죠? 네, 전방 산업 환경이 중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고 K조선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들도 나오고 있죠. 이건 신규 선박 발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렇죠. 정책적인 지원이 있죠. 또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노후 선박들의 엔진 부품 교체 수요, 즉 AS 시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환경 규제 강화가 오히려 교체 수요를 자극하는 거죠. 케이프의 주력 제품인 실린더 나이너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본업 환경은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우호적인 외부 환경 요인도 중요하지만 케이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게 또 흥미롭습니다. 새로운 성장 엔진이요? 네, 케이프 그룹 전체를 보면 크게 세 축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어요. 세 축이로요? 첫째가 본업인 제조업 케이프, 둘째가 금융업 케이프 투자증권, 그리고 셋째가 바로 문화산업 케이프 E&A입니다. 문화산업이요? 선박 부품 회사가 문화산업이라니 좀 의외네요. 그렇죠. 바로 이 점이 최근 시장에 관심을 끄는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아하. 2025년 6월에요. 드라마 제작사인 작인 스토리하우스의 지분 52%를 인수해서 케이프 E&A로 사명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드라마 제작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진짜로요? 지분 인수를 했군요. 네, 첫 작품으로 배우 박민영 씨,
위아준 씨 주연의 미스테리 멜로드라마 세이렌 제작을 확정했죠. 오, 배우들도 유명한 분들이네요. 네, 2025년 하반기에 촬영 시작해서 2020년 상반기에는 TVN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TVN 방영까지 확정됐고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로얄 워페어, 젠틀맨을 위하여 같은 후속작들도 지금 기획 중이라고 하니까 꽤 진심으로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와, 상당히 공격적인데요? 그렇죠. 또한 자회사인 케이프 투자증권을 통해서는 LED, 바이오, 물류, 심지어 농업 분야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벤처 투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까지? 네. 이건 기존 제조업이 가진 경기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좀 분산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려는 그룹 차원의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제조업 기반 위에 금융과 엔터테인먼트 날개를 달려는 시도군요. 흥미롭네요. 네, 상당히 다각화를 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기대감들이 최근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되었을까요? 관련 뉴스들도 좀 있었죠. 네, 주가 움직임도 봐야죠. 네, 자료가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전일종가는 29,550원이었습니다. 29,000원대. 그 전날보다 3.14%, 금액으로는 900원 상승 마감했네요. 네, 상승 마감했군요. 지난 1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52주 최고가는 38,250원, 최저가는 17,470원. 와, 변동폭이 상당히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점 대비 꽤 많이 올랐네요. 거래량도 약 100만 주, 거래 대금은 290억 원 수준으로 시장의 관심이 꽤 높다는 걸 보여주고요. 네, 거래도 활발하고요.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3만 원 선이 단기 저항선으로 2만 8천 원 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이 있네요. 네, 기술적인 지지 저항 라인도 참고할 만하죠. 최근 주가 상승의 배경을 보면요.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네, 어떤 요인들일까요? 첫째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에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아주 강하게 자극한 것이고요. 그렇죠. 실적이 워낙 좋았으니까. 둘째는 최근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동반 강세를 보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 테마성 수급도 있었군요. 네, 실제로 8월 말에도 조선기자재 테마가 부각되면서 케이프 주가가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네. 셋째는 바로 이 드라마 제작 사업 진출이라는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시장에 신선한 기대감을 불어넣은 측면도 있습니다. 아, 신사업 기대감까지? 네, 9월 4일 주가 상승 역시 이러한 조선기자재 테마의 지속적인 강세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어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테마, 신사업 이 세 가지 모멘텀이 동시에 작용한 셈이죠. 실적 좋고 저평가 매력 있고 신사업 기대감까지. 와, 종합해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죠. 만약 당신이 이 기업에 투자를 고려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실전 투자 전략이죠. 분석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적극 매수, 스트롱 바이의 의견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꼽는 근거들은 역시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폭발적인 실적 개선세, PER 8.5배와 PBR 0.95배가 시사하는 현저한 저평가 상태, 네, 밸류에이션 매력. 그리고 실린더 라이너의 꾸준한 교체 수요에 기반한 안정적인 사업 모델, 또 드라마 제작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노력, 이런 것들을 매력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매수 전략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해서 위험 관리 차원에서 분할 매수 접근을 권고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 한 번에 사기보다는 나눠서 사라.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재가 자료 기준으로는 28,000원에서 29,000원 부근인데요. 여기서 1차적으로 접근하고 만약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좀 하락한다면 2만 원대 중후반, 예를 들어 26,000원에서 28,000원 구간에서 추가로 매수하는 방안,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거군요. 네, 목표 주가로는 단기적으로 35,000원, 중장기적으로는 4만 원까지 제시하는 분석도 있긴 한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분석에 기반한 예측치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하고요. 네, 목표가는 예측이니까요. 손절 기준으로는 25,000원 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좀 위험 관리에 나서는 전략도 제시되고 있네요. 손절 라인도 중요하죠. 네, 핵심은 한 번에 큰 비중을 투자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 차례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변동성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할 매수로 위험을 관리하면서 접근하는 전략이군요. 그럼 투자를 결정했다면 이후에도 꾸준히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투자는 시작일 뿐이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것들을 주로 봐야 할까요? 우선 본업인 조선업 관련 지표들, 예를 들어 신규 선박 수주 소식이라든지 기존 선박들의 실린더 라이너 교체 시기가 언제쯤 도래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야 하고요. 네, 본업 체크.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드라마 세이렌, 이게 제작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시장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제 방영 후의 흥행 성적은 어떨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아, 드라마 흥행 여부.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또 회사가 발표하는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나 내년 2026년 사업 전망, 그리고 전반적인 조선업 수주 동향 뉴스에도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네. 이런 요인들이 앞으로 주가에 계속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맞아요.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죠. 투자에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위험 요인이 존재하니까요. 케이프 투자를 고려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요? 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첫째, 케이프의 뿌리인 조선업 자체가 경기에 매우 민감한 산업입니다. 아, 경기 민감성. 네.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거나 조선업 사이클이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면 케이프의 실적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죠. 본업 리스크네요. 둘째는 원자재 가격 변동성입니다. 실린더 라이너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제조 비용이 증가해서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비용 증가 압박이군요. 네. 셋째는 바로 신사업, 드라마 제작의 불확실성입니다. 아, 이거요. 네.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소위 대박 아니면 쪽박의 위험이 큰 분야잖아요. 맞아요. 예측이 어렵죠. 첫 작품, 세이렌이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만큼 실패 리스크도 공존하는 거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회사 관련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넷째로 자회사인 KF투자증권 관련 리스크입니다. 과거 부동산 PF 투자와 관련해서 위험성이 좀 지적된 바가 있었고요. 아, PF 리스크. 네. 최근에는 또 펀드 손실과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 뉴스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 일도 있었나요? 네. 이런 금융자회사의 잠재적 부실이나 평판 리스크는 모 회사인 케이프의 재무 상태나 주가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다섯째는 기술적인 측면인데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꽤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 등으로 인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단기 급등 부담. 네. 마지막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할 경우 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나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절차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아, 규제 리스크도 있군요. 네. 과거에도 소수 계좌 거래 집중으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었고요. 네. 물론 일부 오래된 자료에서 언급된 과거 실적 부진 문제는 현재 기록적인 2025년 실적으로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은 투자 결정 전에 반드시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오늘 케이프 604820이라는 기업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강력한 본업 경쟁력과 폭발적인 실적 성장세, 매력적인 저평가 지표라는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네요. 네. 펀더멘털은 확실히 좋아졌죠. 여기에 드라마 제작이라는 새로운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졌고요. 네. 신사업 모멘텀. 하지만 동시에 조선업황의 변동성, 신사업 성공의 불확실성, 금융자회사가 안고 있는 잠재적 리스크, 그리고 단기 주가 급등에 따른 부담감 등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케이프는 현재 안정적인 제조업 기반 위에 예측 불가능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기업,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표현 좋네요. 승부수. 네, 핵심 사업의 턴어라운드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지만 이 새로운 도전이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지 아니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또한 금융자회사의 안정적인 관리 역시 중요하고요. 오늘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과 투자 관점에서의 균형 잡힌 시각을 전달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유익한 분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실까요? 케이프의 주가와 투자자들의 인식에 있어서 과연 새롭게 시작하는 드라마 세이렌의 성공, 또
또는 실패가 이 본업인 조선 기자대 사업의 펀다멘탈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 그 영향력의 크기요? 네. 즉, 시장은 이 드라마 스토리에 얼마만큼의 프리미엄을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 혹은 실패했을 경우 얼마나 큰 실망감을 반영할지 말입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케이프를 지켜보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